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글을 적으면서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다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제 사정에 대해서 다 털어놓고 과연 제가 잘못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파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저희 집은 참 따뜻한 집안이었어요. 엄마는 둘도 없는 천사 같은 엄마였고, 우리 딸 하면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꿈만 같던 생활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넉넉한 생활을 했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기신 재산이 상당하였기에 결혼할 때부터 조금은 넉넉한 생활을 하였었죠. 주말이면 여행을 가고 한 달에 몇 번씩은 외식을 하며 백화점도 가던 그런 삶을 어릴 땐 그냥 당연하게 여겼고 그게 그렇게 좋은 생활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뺑소니로 돌아가시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젊은 엄마와 저 그리고 여동생을 놔두고 돌아가신 아버지, 아빠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철없이 저와 여동생은 놀면서 저는 그게 심각한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어린 기억 속에서는 자주 출장을 간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빈자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오게 된 보험금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날 이후로 매번 일하러 나간다며 밖으로 나돌아다녔죠. 매일 집안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았어요. 어릴 때 기억으로 저녁이 다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오면 엄마의 모습만 기억에 남았거든요. 아빠 생전에는 하지도 않던 진한 화장과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던 엄마. 초등학교를 다녀오면 항상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5,000원짜리 한 장이 저와 여동생의 그날 하루 끼니와 용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달리 10,000원짜리 5장을 올려놓고 나갔고 그 뒤로 일주일이 다 되어서야 들어온 엄마는 오자마자 짐을 싸더군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직감적으로 왠지 엄마가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는 집에 안 돌아올 것 같았기에 무작정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엄마는 나의 앞길을 망치지 말라며 매정하게 저와 여동생을 밀쳐내고는 그렇게 집을 떠나 버리더군요. 그날 저녁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제 앞에서 천하의 망할 년이 네 엄마라고 너희 아빠 죽고 목숨값까지 싸그리 다 들고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우리를 버리고 가면서 할머니에게 문자로 애들 놔두고 가니까 앞으로 자기는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제가 점차 성인이 되면서 엄마라는 사람이 벌인 짓거리를 알면 알아갈수록 정말 사람인가 짐승인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랑 여동생은 아빠가 죽자마자 몇 달도 안 돼서 엄마에게도 버려져 고아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업보라며 모자란 그런 며느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빠를 못 말린 게 한이었다며 저희를 데려가 키우시기 시작했죠. 그래도 앞서 말했다시피 친할머니 댁이 부자이다 보니 저희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줄곧 엄마 언제 오냐고 묻는 여동생을 달래며 학교를 다녔어요. 할머니는 너희가 그 짐승 같은 엄마에게 복수하는 거라고는 열심히 잘 사는 수밖에 없다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며 저희를 교육하셨고 저희가 부모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또래 아이들보다 용돈부터 학교 애들이 부러워할 만한 옷들이나 가방들을 항상 부족함 없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딱 한 번 엄마가 찾아왔었죠. 그 찾아온 이유도 우리를 보고 싶어서가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 재산을 싹 다 들고 도망친 사람이 어디서 그 돈을 역으로 사기를 당했는지 할머니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할머니는 엄마에게 미쳤냐고 내가 왜 너 같은 쓰레기년한테 돈을 주냐며 소리를 지르자 엄마라는 여자는 비아냥거리며 내뱉은 말은 진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절대 재혼 안 할 거고 어머니가 죽으면 그 재산 전부 다 나에게 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살아계실 때 서로서로 좋게 돈 좀 주시면 앞으로 애들도 한 번씩은 보러 오겠다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은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가 따로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진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며느리한테 가게 되어 있더군요. 이혼이 아닌 사별인 경우라 저런 개만도 못한 인간도 여전히 우리 엄마이자 할머니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못된 엄마이자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야지만 이 경우에서 벗어나는데 부자인 할머니 재산을 노리던 엄마란 인간은 그걸 알기에 절대로 재혼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진짜 악마 같은 여자에 저도 여동생도 할머니도 치를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접근을 못하게 했는데 그 미친 여자는 쫓겨나면서도 할머니께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죽기만을 기다릴 거라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울면서 자신이 죽어서도 너무 원통해서 눈을 못 감을 거라고, 아빠의 뺑소니 사건도 전연히 뭔가 연관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더군요. 이해는 했습니다. 저도 너무 분했으니까요. 저런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기조차도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그로 인해 저와 여동생은 남부럽지 않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졸업 후 외국계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엄마를 쫓아냈던 이후부터 엄마는 찾아온 적은 없었지만 언제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이 마음속에 항상 큰 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연세도 연세였던지라 몸이 서서히 나빠지는 게 저희 자매가 보기에도 눈에 띄게 나빠지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그 여자. 직감적으로 엄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퉁명스럽게 말했더니 엄마가 딸 보고 싶어서 전화한 게 뭐가 그리 문제냐며, 그리고 건너 알아보니 너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들었다면서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며 막무가내로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더군요.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싫었지만 회사 앞에서 저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간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나 싶었지만 엄마를 만나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예전에는 미쳐서 철이 없었다고,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자식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찾아오게 되었다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눈물을 또 하염없이 흘리는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왜 그런 행동에 진심으로 안 느껴지고 가식으로밖에 안 느껴지는지,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 연기 그만하시고 그냥 가세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나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아빠가 돌아가신 날 이미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말하기를 나한테 많이 화난 거 이해한다며 무조건 자기가 바뀌겠다고 그날부터 저랑 여동생을 졸졸 쫓아다니며 매번 반찬에 도시락도 싸우며 이제 자신이 엄마 노릇 좀 제대로 하게 제발 그것만이라도 허락을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거머리같이 달라붙어서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동생은 그것도 엄마라고 받아주고 싶어하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엄마 같지도 않은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할머니의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제가 궁금한 건 엄마도 알던 대로 그냥 버티기만 해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모두 받을 텐데 왜 이런 행동까지 하나 싶었죠. 그렇게 엄마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3개월을 엄마 노릇 한다더니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느 날 여동생이 저에게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자기한테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고민된다고 말하더군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엄마는 간암이랍니다. 의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걸 알고 나니 진짜 혀가 내둘러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동생이랑 엄마랑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쩐지 갑자기 찾아와서 안 어울리게 몇 달 동안 엄마 행사로 쇼하더니 이런 이유 때문이었냐고. 그냥 천벌 받았으면 알아서 조용한 곳에서 죽을 것이지 어떻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감성팔이를 해서 나랑 내 동생에게 간이라도 하나 떼어서 살려고 하냐니까. 엄마는 울면서 아니라고 그냥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게 너무 많아서 가기 전에 저희 얼굴이라도 꼭 보고 싶었다며 감성팔이를 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차라리 잘 되었네요. 이제 우리 얼굴 실컷 봤으니 두 번 다시 이식이니 뭐니 이야기 꺼내지 마시고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세요. 그럼 장례는 치러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씨알도 안 먹히는 걸 알았는지 엄마는 마음 약한 여동생에게 계속 이식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여동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고민하는 모습에 동생 보고는 제가 하늘이 벌레린 걸 우리 스스로가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니 죽어도 그 여자한테 이식이니 뭐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워낙 착해서 넘어갈까봐 걱정했네요. 그런데 다행히 그 여자가 암이 급성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죽었는데 다행이라는 말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 인생이 그렇더군요. 그 여자의 상소식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눈꽃만큼도 슬픔 없이 다행이다. 마음이 약한 여동생이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여자가 살아봐야 어차피 할머니 재산이나 노릴 테고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니 친척이나 외가에서도 버림을 받았는지 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딸 둘인 저희만 그 자리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해서 뿌렸어요. 절대 아빠랑 같은 무덤에 묻지도 않았죠. 꼭 저 세상에 가서도 자신이 생전에 저지른 죄들, 말로 한 죄들, 죄값 좀 제발 좀 치렀으면 좋겠네요. 제 주변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너무 매정하다면서 소름 돋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그딴 식으로 너무 쉽게 말하는 게 오히려 어이가 없더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너무 매정한 건가요?